금호나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교육학 박사 이교수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는 시원한 바닷물에 퐁당 들어가서 신나게 수영하면 제일 기분이 좋겠지요? 여러분, 온라인 세상에서 벌어지는 뜨거운 논쟁들 보면서 이거 진짜 대화인가? 아니면 그냥 관심 끌려고 일부러 싸우는 건가? 싶을 때 많으시죠?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더욱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갈등 제대로 그리고 확실하게 구별하는 방법, 그 핵심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진짜 대화인가? 관심 유도형 싸움인가? 라는 주제로 온라인 갈등, 구별법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온라인에서 사회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해요. 특히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혐오 발언을 하는 사례가 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죠. 자, 그럼 진짜 대화와 싸움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첫째, 맥락을 보세요. 게임 커뮤니티인지 정치 커뮤니티인지에 따라 싸움의 이유와 방식이 천차만별이거든요. 둘째, 지속성을 확인하세요. 초반에는 가벼운 의견 차이였는데 점점 감정적으로 격해진다면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답니다. 셋째, 데이터를 의심하세요. AI 챗봇이 쓴 혐오글이나 가짜뉴스는 진짜 대화가 아니겠죠? MZ세대는 특히 온라인에서 자기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편인데요. 이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갈등은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플랫폼 알고리즘 때문에 비슷한 의견만 보게 되면서 확정 편향이 심해지고 싸움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말과 정보 속에 살아갑니다. 그중 일부는 진짜 대화를 위한 것이고 또 일부는 그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드라마일 뿐이죠.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공격, 온라인 세상에선 누구나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죠. 익명이라는 방패를 삼아 무분별하게 막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진짜 감정 싸움이라기보단 익명성을 이용한 일종의 관심 끌기의 가능성이 높아요. 익명 뒤에 숨어 상처 주는 행위는 절대 안 되겠죠. 둘째, 실제보다 가장된 표현과 감정. 현실 세계의 대화에선 가볍게 넘어갈 일도 온라인에선 엄청난 비난과 악플로 순식간에 번지기도 합니다. 텍스트라는 제한된 수단으로만 감정을 전달하다 보니 오해가 쉽게 생기고 감정이 필요 이상으로 가장되기 때문이죠. 이럴 땐 잠시 숨을 고르고 상대방의 의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셋째, 맥락은 생략된 무차별 비난.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 비난 댓글을 쏟아내는 사람들. 앞뒤 맥락 파악 없이 무조건 상대를 공격하는 건 진정한 비판이라기보단 악성 어그로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차단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온라인 갈등 무조건적으로 회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불필요하게 휘말리지 않는 현명함이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긍정적인 디지털 생활을 위해 우리 모두 온라인 갈등 구별법을 확실하게 마스터해 보자고요. 그런데 그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 갈등, 그건 단순한 싸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깊은 문화적, 생물학적 반응일까요? 오늘은 디지털 갈등이 어떻게 각 나라의 문화 안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왜 우리의 뇌가 그것에 끌리는지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드라마에 끌릴까? 인간의 뇌는 갈등을 본능적으로 주목하게 설계되어 있다. 편도체 에미그달라는 위협감지센터입니다. 갈등, 분노, 불공정성 같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SNS는 이 편도체를 자극하는 정보의 폭탄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논쟁 중인 영상, 분노한 댓글, 진영 싸움은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시켜 일시적인 쾌감을 줍니다. 이 쾌감은 마치 중독처럼 반복 노출을 유도하죠.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갈등에 본능적으로 끌린다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의 생존 시스템 때문입니다. 편도체 에미그달라는 위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누군가 다투거나 공격하거나 비난하면 그걸 위협으로 인식하고 즉각 주의를 집중하게 됩니다. 도파민 시스템은 자극적인 콘텐츠에 반응하며 쾌감을 줍니다. 온라인 드라마나 논란은 그 도파민 회로를 계속 자극하죠. 그래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극적 갈등은 뇌에게는 보상처럼 작용하지만 그 보상은 생산적 대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진짜 대화 vs 관심 유도형 갈등. 이제 실제 구별법을 알아봅시다. 진정한 담론의 특징. 의견 교환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반박보다는 질문이 많다. 논리, 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감정보다는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간이 지나도 논의의 흐름이 유지된다. 관심 유도형 갈등의 특징. 주로 자극적인 단어 사용, 이건 쓰레기야, 다 망했다, 역겹다 등. 논의보다는 관심이 목적 조회수, 댓글, 리액션에 집중.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않고 조롱하거나 도발함.
사실보다 감정 위주, 분노, 억울함, 배신감 가장 빠르게 이슈를 키우고 금세 사라짐. 진짜 대화는 관계를 살리고 가짜 드라마는 관계를 소비합니다. 왜 구분이 중요한가? 뇌과학적으로 우리는 반복적인 분노 노출에는 자율신경계가 과잉 활성화됩니다. 불면, 짜증, 무기력, 판단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신뢰를 파괴하고 생산성 있는 사람들마저 대화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결국 드라마에 노출된 우리는 에너지를 잃고 진짜 문제 해결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나라별 디지털 갈등 문화의 차이. 한국, 집단 정체성이 강하고 정서적 연대를 중요시하는 문화입니다. 비난이 도덕성 중심으로 급격히 번지고 공감을 빌미로 몰아가기가 쉽게 나타납니다. 캔슬 문화, 캔슬 컬처와 사이다 발언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표현의 자유가 강조되는 사회. 대신 개인적 정체성과 진영 정치가 얽혀 있습니다. 4.5 진영 싸움, 가짜뉴스, 스파이럴, 퍼포먼스식 행동주의 등이 확산되기 쉽습니다. 이는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여 일종의 진영 소속감 중독을 만들어냅니다. 일본, 비난보다는 무시와 은근한 배척이 더 흔한 갈등 방식입니다. 표현은 조용하지만 심리적 압박은 강한 편입니다. 뇌의 전적 대상 비질엔티리어 CINGULAT 코텍스의 소셜 페인 사회적 고통을 감지하고 고립감을 유발합니다. 독일, 논리적 토론 문화가 강하지만 비판에 매우 엄격합니다. 사실 기반을 중시하지만 그만큼 논쟁이 지적 공격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논리적으로 이겨야 한다는 인지, 부하 카그니티브 로드가 크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담론과 관심 유도형 갈등의 구분법. 진정한 담론의 특징,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의 의견에 질문을 던짐, 반대 입장을 공격보다 탐색의 대상으로 여김, 감정이 격해져도 서로의 관점을 인정하려 함. 관심 유도형 갈등의 특징, 자극적인 제목과 짧은 문장, 편 가르기와 도덕적 우위를 선점하려는 표현, 내 감정 영역을 자극해 반응을 얻으려 한 댓글 유도, 공유 유도. 왜 이런 갈등이 뇌와 생리학적으로 피로를 유발할까? 갈등 노출은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성적으로 증가시킵니다.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프리프론탈 코텍스 기능이 저하되고 의사결정력이 약해집니다. 사회적 피로, 소셜 포티그와 공감 고갈 엠포시, 번아웃이 일어나며 관계도 점점 단절됩니다. 우리의 뇌는 갈등을 주목하게 설계되었지만 동시에 회복과 연결을 원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진짜 담론을 구분하고 나와 타인을 지키는 디지털 습관. 지금부터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훈련. 감정이 아니라 내용을 듣기. 자극적인 표현보다 논리 구조를 보세요. 한 템포 쉬고 반응하기. 감정이 솟구칠 땐 5초만 기다려보세요. 진짜 대화를 찾아가기. 내가 진심으로 궁금한 것,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찾아보세요. 관계는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함께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분노보다 질문을, 자극보다 진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언어를 훈련해 봅시다. 첫째, 혐오 표현 사용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특정 집단의 성별, 출신, 특정 이념 등을 콕 집어 비난하거나 심하게 깎아내리는 노골적인 표현이 보인다면 즉시 위험 신호로 인지해야 합니다. 둘째, 주장의 근거가 얼마나 탄탄한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감정적인 비난이나 왜곡된 엉터리 정보에 기반한 주장은 절대 NO. 객관적인 데이터, 신뢰할 만한 출처, 논리적인 흐름이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있는지 없는지 냉정하게 체크하세요. 상대방의 의견은 아예 무시하고 비꼬거나 인신공격만 일삼는다면 건설적인 대화가 아니라 감정적인 싸움일 확률이 무려 99.9%입니다. 넷째, 지나치게 극단적인 주장만 오가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세요. 중립적인 입장은 완전히 배제된 채 흑백 논리처럼 무조건 한쪽 편만 든다면 건강하고 생산적인 논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의미 없이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체크하세요. 건설적인 해결책 모색은 없고 감정만 격해진다면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이럴 땐 조용히 뒤로 물러서는 게 상책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팁들을 꼭 기억하시고 온라인 세상에서 더욱 현명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대화가 진짜 삶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항상 쾌적하고 건강하신 매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